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고 또 여러분들과 또 활기찬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천회장한테는 좋아요.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은 겁니다. 겨울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 겨울에는 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더라고. 늦게 일어나라. 그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답니다. 여름에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은 겨울에는 조금 약간 늦게 일어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수면 패턴이 있을 거야. 그 수면 패턴을 잘 지키면서 그 리듬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너무 일찍 안 일어나도 되니까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제 영상 천천히 들어도 됩니다. 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꼬박꼬박 6시 딱 되면은 듣고 출근하면서 또 듣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는다면은 이 십리길을 걸어도 다리가 아픈 줄 몰라. 안 그런가요? 특히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그럴 거야. 사랑하는 사람 같이 옆에 걸으면은 뭐 십리가 뭐야, 백리길을 걸어도 다리가 전혀 아프지가 않죠. 근데 반대로 이 마음이 맞지 않는 낯선 사람과 같이 걸으면은 그 오리 길을 걸어도 굉장히 실증이 나고 재미없고 힘들어, 답답하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일은 하루 종일 해도 그다지 피곤하진 않지만 또 어떤 일은 또 한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야. 한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한 차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 그 자진해서 유쾌한 기분이 따르는 일을 덜 피곤하고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일을 속히 이제 피곤하죠. 피곤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할지라도요. 처음부터 싫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그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때는 훨씬 더 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음 먹기 달리는 거야. 마음 먹기 달린 거지. 투자도 마음 먹기 달리는 거야. 내가 이 투자를 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즐거운 거고, 괜히 투자해가지고 짜증내고 답답하고 내가 왜 했을까 후회하고 하면은 이거 투자는 그냥 곤혹이야, 곤혹. 지옥생이지. 주가 빠지면은 막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음 먹기 달리는 거야. 마음 먹기 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천회장 이야기 잘 듣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출시한 게 있어요. 갤럭시 Z 플립4 이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인데 이 메종인데 이 메종 에디션이 그 배송 전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출고가를 훌쩍 넘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대요. 훌쩍 넘는 높은 가격. 이 명품 브랜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한정판이라는 그런 희소성, 이런 희소성이 맞물리다 보니까 출고가보다도 보통 최대 한 15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다. 프리미엄이 한 150만 원 이상 된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지난 1일인가 그래요. 삼성전자가 거래 사이트 그 크림에서 100대 한정으로 판매한 갤럭시 Z 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이 판매 시작 8초 8초 만에 준비된 물량이 마저 완판됐답니다. 근데 100대밖에 안 했네. 한 1000대 만대 좀 하지. 너무 작다 수량이. 8초 만에 끝났는데 이 같은 날 삼성전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마르지엘라 에디션 구매 응모를 진행을 합니다. 삼성은 응모자 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수만 명이 몰린 것 같습니다.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판매됐다. 다음부터는 좀 1000대씩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래요. 파리 그 오트쿠티르 하우스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와의 협업을 해가지고, 참 이름도 길죠. 그 선보인 이 에디션은 시그니처인 화이트 색상을 채택을 합니다. 제품의 실제와 동일한 형태의 그 내부 회로 그 형상을 후면 디자인에 적용한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용량이 512GB 단일 모델이야. 출고가 얼마야? 225만 5천 원입니다. 엄청 비싸요. 갤럭시 Z 플립4 512기가짜리 기본 모델이 147만 4천 원짜리니까 78만 원
한 78만 1천 원 정도 더 비싸네. 78만 1천 원 정도 더 비싸더라. 그 삼성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난 2일이죠. 당첨자를 발표를 했어. 그래가지고 구매를 결정한 이 당첨자한테 순차적으로 이제 배송을 하는 겁니다. 배송을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벌써 배송 전부터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어. 이른바 되팔이다. 되팔이.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되팔이. 이날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보니까 그 마르지엘라 에디션을 검색을 하면은 150여 개의 판매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 해당 글을 종합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지만은 최대 150만 원 정도의 웃돈을 얹혀가지고 판매되는 사례도 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한 회원은 그래요. 제품이 곧 도착할 예정인데 구매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제 배송지를 변경해 드린다. 260만 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정가보다 34만 5천 원 높은 가격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매와 동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이유는 이 한정판이라는 희소성 때문 같아요. 한정판.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보통 한정판 스마트폰의 경우 폰테크죠. 폰테크를 목적으로 한 리셀 사례가 잦아요. 리셀. 지난해 8월에 삼성전자가 톰 브라운과 협업을 해가지고 출시한 Z 플립 3 톰 브라운 에디션도 출고가가 269만 5천 원인데 이것보다 230만 원 비싼 499만 원, 499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과도한 그 되팔이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폰테크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리다 보니까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구매 경쟁에 밀려가지고 제품을 구하지도 못하고 울면 겨자 먹기로 프리미엄 주고 웃돈을 주고 이제 리셀러들에게 제품을 사야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전자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그래요. 최근에 리셀러들이 이제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시하는 스마트폰 기기가 돈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그 구매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다. 그 삼성 제품뿐 아니라 애플워치 스트랩 등 액세서리도 중고 시장에서 이제 거래 활동이 이제 활발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한편 삼성은 명품 브랜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출시한 그 폴더블 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의 첫 명품 브랜드인 한정판인 갤럭시 Z 폴드 2 톰 브라운 에디션은 응모 당일 하루에 23만 명이 몰렸어요. 그때 큰 인기를 몰았죠. Z 플립 3하고 플립 3 톰 브라운 에디션은 이보다 2배 많은 46만 명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가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매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역시 명품은 좋은가 봐요. 명품.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 처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TV, 스마트폰, 이제 생활가전 등 그 사업 부분에서 비상경영을 비상경영을 선포를 했는데, 일단은 해외 출장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행사 등을 대폭 축소하고 각종 경비 지출을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쓰리고죠. 이 삼중고로 경기가 이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8일 어깨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사내에 인트라넷에 올린 그 DX 부분의 비상경영체제 전환이라는 그런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가지고 이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합니다. 이 DX 부분은 이날부터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들어가는 거야. 비용 절감. 세계 최대 전자쇼죠. CES 2023. 이걸 포함해서 해외에서 진행하는 전시나 행사 운영비, 관련 출장자를 50% 이상 축소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을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출장비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경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때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나 컨설팅 회사 자료를 가급적 쓰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사무용품, 소모품도 올해부터 50% 절감. 50% 절감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요즘 대기업들 난리야, 지금. 큰일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경기 상황을 전례 없는 위기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죠. 이제 금융시장 경색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삼성도 그래요. 난리지. 그러다 보니까 뭐 TV, 뭐 가전 등 제품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업체에서도 빠르면 하여튼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컨센이 33조 3,8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올해보다는 한 29% 정도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공급망 혼란, 또 소비시장 위축. 하여튼 삼성전자가 비상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하면서 열거한 이유인데 이렇게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다 보니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삼성전자가 최고의 경영진마저 초긴장 상태야. 이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 비용하고 재고 자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미래 투자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삼성을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은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용 회장의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이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학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는 그 최근 일주일 새 현재 부사장급 임원을 대거 교체했어요. 비상경영체제 선포로 이어지는 일련의 위기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했는데 이렇게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 분위기는 지난 5일 단행한 정기사장단 인사 때부터 감지가 되는 거야. 한종희 CEO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삼성은 엄중한 경영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사장급 인사에서는 64년에서 65년생을 기준으로 주요 사업부 2인자로 불리는 뭐 개발실장, 전략 마케팅 실장 등 이 다수가 경영 2선으로 물러났고요. 삼성 내부에서는 세대 교체와 함께 인건비 절감 목적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일날은 그 DX 부분의 그 임직원들한테 공식 통보된 비상경영체제 운영 계획도 이제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세계 최대 전자쇼나 뭐 세계 IT 가전 전시회 등 이런 글로벌 이벤트 운영비랑 출정비 50% 축소, 그리고 시장조사 컨설팅 업체 활용 50% 축소, 또 해외 출장 화상의 대체, 출장비 50% 효율화. 하여튼 난리다 지금 보니까. 막 프린터 용지 등 사무용품 절약도 해야 하고 사무실 점등 시간 단축까지 뭐 거의 새마을 운동급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급. 참. 삼성도 이렇게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는데 이렇게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는 고위 경영진의 오버 액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하고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삼성전자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TV, 가전 관련 소비시장이 좀 얼어붙었어요. 올 들어서 3분기 말까지 삼성의 DX 부분 이 누적 영업이익이 11조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기간보다도 한 20%나 급감을 했거든. 그 시장 조사업체들도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도 안 좋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 또 고환율, 뭐 고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도 삼성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요. 삼성의 올 3분기 누적 금융비용이 14조 2,568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137% 급증을 했어요. 또 금융비용에는 파생상품 손실, 외화 환산 손실이 있고 뭐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익의 현금 창출력이 이제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와 고금리 여파로 삼성전자의 주요 시장인 신흥국의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우려된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는 DX 부분에 지난 9월 말 기준 재고 자산이 27조 974억 정도 되는데 1년 새 한 12조 8,300억 원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상수가 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나 전쟁 등 영향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고 현재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도 내년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의 비상경영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현재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경비 절감분을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인데 비상경영 계획 공지에도 미래를 대비한 투자는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투자액을 뭔가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재용 회장한테 위기일수록 신사업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조언한 것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 역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찾고 미래 투자에 주력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현재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은 DX 부분은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연구개발, 해외 S급 인재 유치,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투자에는 자금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 사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신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M&A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고위 관계자도 위기에도 호황기를 대비해서 적극 투자하는 건 반도체나 세트 부분 없이 적용되는 삼성전자의 DNA이자 성공 방정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껴야 산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바짝 허리띠 졸라매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해외 IT 매체가 갤럭시 S와 갤럭시 Z, 갤럭시 탭 S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삼성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죠. OS 업그레이드 정책을 호평을 했어요. 호평을 했다. 올해 초 업그레이드 지원 횟수를 기존 3회에서 이제 5회로, 4회로 이제 늘린 거죠. 4회로 늘린 것과 더불어서 지원 대상이 이제 플래그십과 중저가 제품을 아우른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날 샘 모바일이 최근에 승자는 삼성이다. 그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삼성의 OS 업그레이드 정책을 조명했는데 샘 모바일도 삼성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붙였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이제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삼성은 지난 2020년부터 일부 플래그십 중저가 제품을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를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죠. 이에 대해서 올해 2월에는 업그레이드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렸습니다. 더 늘려가지고 지원 대상은 작년과 올해 출시된 갤럭시 S, Z 시리즈하고 갤럭시 탭 S8 시리즈인데 향후에 출시될 갤럭시 S, Z 탭 S 시리즈 그리고 중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 A 시리즈도 포함되는 거예요. 통상 업그레이드가 연 1회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연초 출시된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면은 한 5년은 충분히 쓴다. 최신 OS를 쓸 수 있다. 노태문 사장도 그래요. 업그레이드 횟수를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최신 갤럭시 기기 사용뿐 아니라 기존의 갤럭시 사용자들도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가능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샘 모바일에 따르니까 지난 8월에 구글이 새 OS 안드로이드 13을 발표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40종이 넘는 그 갤럭시 기기가 이 OS로 업그레이드 됐고 해당 또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다른 제조업체인 안드로이드 기기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또 지난 10월부터 안드로이드 13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갤럭시 소프트웨어 One UI5 업그레이드를 갤럭시 S22 시리즈에 우선 배포했어. 거기에 또 이어서 지난달 갤럭시 Z나 플립4, 폴드4, 탭 S8 이런 그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해버린 거야. 그 연말까지 보니까 A53, A33 5G, A52s 5G, A32 이런 폰에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플래그십, 중저가 등 가격이나 인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기에다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빠른 안드로이드 13하고 원 UI 그 5 업그레이드는 큰 진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삼성은 중국을 포함해서 제조업체에게 소프트웨어 지원과 업그레이드에 대해 충분히 신경 쓴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내년 이맘때쯤 모든 갤럭시 기기가 안드로이드 14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안드로이드 14를 다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 안드로이드 14 쪽으로. 그리고 좀 반도체 그 시장 하락세가 여전히 가파른데 올해 10월에도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한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도 문제는 반등 시점이 불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이 수조 원대의 그 규모 투자를 다루는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정확한 시장 예측은 생명줄과도 같아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실패한 투자의 후폭풍은 상당히 크겠죠.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협회에 보면은 지난 10월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6%나 감소해서 469억 달러를 기록했어. 2019년 12월 이후 가장 큰 비율의 감소폭인데 올해 추이로 보면 심각성은 더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3개월간 평균 매출은 이전보다도 4.4% 줄어들었네요. 하반기는 성수기라는 공식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뭔가 역행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파른 하락세가 갖는 의미는 작지는 않아요. 1970년 이래로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은 3분기 이상 연속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내림세가 적어도 4분기 연속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지난 3분기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고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세트 수요는 물론이고 전방 산업 업체들의 투자까지 덩달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한국 기업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빠른 수요 감소, 가장 높은 수준의 재고 부담을 현재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4분기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적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요 사이클을 타면서 최고 실적을 갱신한 지 불과 2개 분기가 지난 시점이에요. 삼성도 역시 전년 대비 영업이익 40% 넘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연말 기준 재고는 10에서 12주 정도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재고 조정 기간이 이어질 것 같고, 이렇게 연말 연초는 전방 수요처들의 재고 조정 시즌인데 생산업체들이 출하량 해소를 막는 그 과정에서 올해 4분기 제품 가격이 시장 예상보다도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보통 메모리 업계에서는 제품 출하량을 기준으로 침체기 탈출 시기를 가늠하지만은 올해 하반기 내내 메모리 출하량이 여전히 부진해서 수요 확대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르면 내년 1분기 적어도 상반기 내에 수요 회복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시기는 연일 미뤄지는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당장의 실적과 대응도 문제지만은 이 반등 시점이 요하는 것이 큰 골칫거리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계획했던 투자를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투자를 미룬다면 어느 시점을 타깃으로 잡아야 할지 이제 불분명한 거야. 이렇게 투자를 비롯해서 각종 경비 등 경영 계획을 수시로 이제 수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이어가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삼성은 내년 시설 투자 경우 그 예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그 방침 아래요. 각 투자별 효율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투자를 제외해서 출장비나 마케팅 비용 등의 경비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할 것 같고 메모리 업계 3위 마이크론은 투자에 이어서 고용 축소까지 이미 공식화된 겁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잘 극복하고 반드시 이겨내리라 봅니다. 삼성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